안녕하세요. 2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법적인 뒤처리 문제가 남는데 바로 상속입니다. 이 시간엔 상속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알아보고 상속인과 상속분 관련 7가지 사례와 상속의 승인과 포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이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 의무의 승계를 뜻합니다. 피상속인이란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 즉 돌아가신 분을 나타냅니다. 상속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는데요.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것입니다. 과거에는 호주라는 신분이 상속됐었는데 2008년도에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현재는 재산 상속에 관한 내용만 있게 되었습니다. 둘째로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피상속인의 재산뿐 아니라 채무인 빚도 함께 물려받는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유언이 있으면 유언이 우선하고 유언이 없으면 민법이 정한 상속 규정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됩니다. 실종자도 실종 선고가 있으면 실종 기간이 만료한 때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어 상속이 개시됩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민법 규정에 따라 상속인이 정해지고 그에 따른 상속분과 유류분이 확정됩니다. 상속인이란 피상속인의 재산상 지위를 법률에 따라 승계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상속인과 상속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혈족을 중심으로 1순위부터 4순위까지 있습니다. 1순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즉 자녀 및 배우자입니다. 2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즉 부모와 배우자입니다. 배우자의 경우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으면 공동으로 상속하고 직계비속, 직계존속 모두 없으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습니다. 3순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됩니다. 마지막 4순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촌 이내의 반계혈족입니다. 선순위에서 상속이 이루어지면 후순위 상속인은 상속권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1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으면 2, 3, 4순위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다음은 상속분, 즉 상속을 받는 비율입니다. 같은 순위에 있는 상속인들끼리는 상속분이 균등합니다. 다만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의 1.5배를 상속받습니다. 다음은 그림을 보시면서 상속분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 가족의 1순위 상속인은 직계비속인 딸, 아들, 그리고 배우자입니다. 상속분은 자녀들끼리는 같고 배우자는 1.5배이므로 1대 1대 1.5입니다. 이거를 분수로 계산하면 7분의 2대 7분의 2대 7분의 3이 됩니다. 상속재산이 7억 원이므로 딸은 7억 원의 7분의 2인 2억 원을, 아들도 2억 원을, 배우자는 7억 원의 7분의 3인 3억 원이 각자의 상속분이 됩니다. 만일 피상속인이 자녀가 없이 사망했다면 상속권은 2순위로 넘어가 부모와 배우자가 됩니다. 상속 비율은 아버지와 어머니는 1대1로 동일하고 배우자는 1.5배로 1대 1대 1.5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버지는 7억 원의 7분의 2인 2억 원을, 어머니도 2억 원을, 배우자는 3억 원이 상속분이 됩니다. 피상속인에게 1, 2순위 상속인이 없으면 3순위로 형제자매가 상속권자가 됩니다. 다음은 상속분과 관련해서 법정 상속인에게 법으로 보장되는 상속재산인 유류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일부에게만 이전되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자녀와 배우자, 부모와 형제자매입니다. 자녀와 배우자에게는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이, 부모와 형제자매에게는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이 유류분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자유롭게 유언할 수 있지만 유언으로도 이 유류분은 침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일절 물려받지 못했거나
유류분보다 적은 양을 물려받았을 경우에는 많은 재산을 물려받은 수증자나 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을 돌려달라는 반환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유류분 반환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유류분을 예를 들어 계산해 보겠습니다. 배우자와 아들이 있는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전 재산 5억 원을 A재단에 증여했습니다. 아들과 배우자는 상속재산을 하나도 물려받지 못했습니다. 이때 아들과 배우자는 A재단을 상대로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아들의 유류분을 계산해 보면 먼저 법정 상속분을 계산합니다. 배우자와 아들의 상속분은 1.5 대 1로 배우자는 5억 원에 3억 원이, 아들은 5억 원 중에 2억 원이 법정 상속분입니다.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이므로 배우자는 3억 원의 반인 1억 5천만 원이, 아들은 2억 원의 반인 1억 원이 유류분입니다. 그래서 아들과 배우자는 A재단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으로 유류분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들은 1억 원, 배우자는 1억 5천만 원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A재단에게 전 재산 5억을 증여했더라도 유류분의 제한으로 A재단은 2억 5천만 원을 유증받게 됩니다. 이것이 유류분 제도입니다. 다음 7가지 사례를 통해 상속권자와 상속분을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입양자의 상속권입니다. 피상속인과 배우자는 아들 B를 오래전에 입양했고 이후 딸 C를 낳았습니다. 이 경우 입양자는 법률상 친자이므로 아들 B는 당연히 친생자인 딸 C와 같이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그래서 아들인 B와 딸 C, 배우자의 상속 지분은 1대 1대 1.5이며 상속재산이 14억 원이니까 입양아들 4억 원, 딸 4억 원, 배우자는 6억 원이 각 사람의 상속분이 됩니다. 그리고 입양자의 경우 입양 부모뿐만 아니라 친생 부모의 유산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친양자는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한 거기 때문에 친양자의 경우에는 생부모의 재산은 받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혼외자의 상속권입니다. 피상속인은 결혼 전 동거하던 E와의 사이에서 혼외자 D를 낳았습니다. 그 후 배우자인 A와 결혼하여 아들과 딸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사망하였고 1순위 상속인은 자녀인 B와 C 그리고 배우자 A입니다. 그런데 이 사례에서 혼외자인 D는 피상속인의 친생자라는 것을 법적으로 인정받으면 상속권이 있습니다. 혼외자가 인정받는 경우는 인지나 친생자 관계 존재의 확인 소송을 통해 친생자임을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피상속인의 자녀인 B, C와 배우자 A와 1순위 공동상속인이 되어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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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의 상속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혼외자 D와 자녀인 B, C는 각각 2억 원씩, 배우자 A는 3억 원이 상속분이 됩니다. 이렇게 인지된 혼외자는 자녀와 동일한 상속권자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사례로 태아의 상속권입니다. 상속에서 태아는 이미 태어난 것으로 보아 상속인이 됩니다. 이 사례에서 배우자 A와 함께 1순위 상속권자입니다. 그런데 만약 A가 남편이 사망하자 태아를 낙태했다면 배우자 A는 상속 결격자가 되어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결격자 사유 중에 상속의 같은 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람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1순위 상속자가 없으므로 2순위인 부모가 상속재산을 받습니다. 상속분은 1대1로 아버지 2억 5천만 원, 어머니 2억 5천만 원입니다. 태아도 상속인이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상속 결격자 사유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의로 직계 존속이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 등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람입니다. 미수에 그쳐도 결격자가 됩니다. 두 번째로 고의로 직계 존속이나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입니다. 상해만으로는 결격 사유가 아니고요. 상해로 사망한 경우에 결격 사유가 됩니다. 세 번째,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이나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사람입니다. 네 번째, 피상속인에게 사기 또는 강박으로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입니다. 다섯 번째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 파기하거나 은닉한 사람이 상속 결격자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상속인이 될 수 있는 경우와 상속인이 될 수 없는 경우를 좀 더 보겠습니다. 상속권이 있는 사람으로는 태아, 인지된 혼외자, 양자, 친양자, 양부모, 친생부모, 북한에 있는 상속인, 외국 국적을 가진 상속인 등이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도 상속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한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혼 배우자, 정모서자, 유효하지 않은 양자, 상속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 등은 상속권이 없습니다. 다음 네 번째 사례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에 관한 내용입니다. 피상속인은 A와 혼인신고 없이 살다가 사망했습니다. 이 경우 사실혼 배우자인 A는 법정 상속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민법에서 배우자란 혼인신고를 한 경우이기 때문에 사실혼 배우자인 A에게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그러나 A가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면 피상속인의 국민연금이나 각종 유족연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피상속인에게 민법상 사촌까지의 상속인이 없다면 사실혼 배우자인 A는 특별연고자로서 상속재산의 분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특별연고자 분여 청구권이라고 하는데요. 피상속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자나 피상속인을 요양간호한 자, 기타 특별한 연고가 있는 자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의 분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절차를 통해 분여가 이루어지고 그 나머지 상속재산이 있다면 국가에 귀속이 됩니다. 이것을 특별연고자 분여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 사례는 대습상속에 관한 내용입니다. 피상속인에게는 배우자 A가 있고 자녀인 B와 C가 있습니다. 그런데 D의 아버지인 B는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했습니다. 얼마 후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상속 개시 시점에 B는 존재하고 있지 않지만 아들인 D가 B의 지위에 서서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손자 D가 고모인 C, 할머니인 A와 함께 아버지 B의 지위에서 1순위로 상속을 받습니다. 상속분은 1대 1대 1.5로 각각 D 2억 원, C 2억 원, A 3억 원이 됩니다. 대습상속이란 상속인이 될 사람이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 사유로 인해서 상속을 받을 수 없을 때 그의 직계 비속이나 배우자가 그 사람의 지위에 서서 상속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B의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도 아들인 D와 함께 B의 지위에서 상속을 받습니다. 그러면 B의 상속분인 2억 원을 아들과 1대 1.5로 다시 나눕니다. 이것이 대습상속입니다. 다음은 특별수익자의 상속재산에 대한 사례입니다. 상속재산은 6억 원이고 피상속인은 생전에 아들 B에게 유학자금으로 1억 원을 주었습니다. 유학자금 1억 원을 받은 아들 B는 특별수익자입니다. 특별수익자란 공동상속자 중에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이 특별수익인 사전 증여 부분은 상속재산을 산정할 때 상속재산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상속재산은 6억 원인데 아들에게 생전에 증여한 1억 원을 더한 7억 원이 됩니다. 7억 원의 상속재산에 아들 대 딸 대 배우자의 상속 비율은 1대 1대 1.5이고 각각 2억 원, 2억 원, 3억 원이 상속분입니다. 여기에 아들 B는 사전에 증여로 먼저 받은 특별수익금인 1억 원을 공제한 후 상속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들은 1억 원이 최종 상속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전 증여를 받은 특별수익금은 먼저 상속을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사례로 기여자의 상속분 내용입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은 8억 원이고 아들 B는 피상속인 생전에 고액치료비 1억 원 상당의 병원비를 지불했습니다. 이 경우 B를 기여자라고 합니다. 기여의 의미는 통상의 정도를 넘어서 간호하여 상속재산에 손실이 없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아들이 고액치료비 1억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치료비만큼 줄어들었을 거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에서 기여 금액을 빼놓고 상속분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8억에서 기여금인 1억 원을 빼고 7억 원으로 상속분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 각각 2억 원, 2억 원, 배우자 3억 원이 되는데 기여자인 아들 B에게는 여기에 처음에 빼놓았던 기여금액인 1억 원을 더합니다. 그래서 아들의 상속분은 2억 원에 기여금액 1억 원을 합한 3억 원이 최종 상속분이 됩니다. 기여분은 상속자 간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결정됩니다. 다음은 상속재산의 조사입니다. 상속재산에는 재산을 말하는 적극재산과 부채를 말하는 소극재산이 있습니다. 먼저 적극재산으로는 동산, 부동산, 물건에 대한 소유권, 점유권, 지상권, 전세권, 유치권, 그리고 채권이 있습니다. 소극재산으로는 일반 채무와 조세가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아닌 것으로는 벌금, 과료, 추징금, 각종 유족연금 청구권, 제사를 위한 재산, 부의금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속의 승인과 포기입니다. 상속인은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을 승인하거나 포기할 수 있습니다. 단순 승인은 제한 없이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모두 승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을 경우에는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 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빚이 대물림되는 것에서 상속인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속 포기를 하면 후순위자에게 자동으로 빚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다음 상속인이 또 상속 포기를 해야 합니다. 이 복잡한 절차가 사순위까지 갑니다. 그래서 재산보다 빚이 더 많거나 어느 것이 더 많은지 불분명할 때는 한정 승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정 승인이란 물려받은 재산 안에서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조건부 승인이기 때문에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빚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다음을 보시면 피상속인 A가 1억 원의 빚을 남겼습니다. 1순위 공동상속인인 두 딸과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상속 포기는 빚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그 다음 직계비속인 손자에게 빚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엄마와 두 딸 중에 한 사람은 한정 승인을 하고 나머지 두 사람은 상속 포기를 하면 빚이 다음 상속인인 손자에게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동상속인의 경우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을 함께 신청합니다. 한 사람은 한정 승인을 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 포기를 하면 빚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상속에 대해 상속인과 상속분 7가지 사례와 상속의 승인과 포기를 알아보았습니다. 평상시에 상속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계신다면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 웰다잉 준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엔 연명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